매년 국내에서 소비되는 맥주의 양이 한 80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추세를 보니까 이 정도 수준 유지할 것 같은데요. 국내 맥주업계의 1위가 바로 오비맥주입니다. 오비맥주와 하이트 진로 이 두 회사 간 맥주 왕자 자리를 놓고 이 전쟁이 이루어진 지 벌써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라이벌인 두 회사의 점유율 전쟁은 물론 공유 씨, 박서준 씨, 네노라는 스타를 대동해서 벌이는 이제 마케팅 전쟁부터 시작해서 청정 라거와 프레시한 맥주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로 대립되는 제품 컨셉의 전쟁, 여러 측면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진짜 오비맥주 카스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까이를 카스 혼자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압도적 1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밑으로 테라가 2위이긴 하지만 점유율이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카스 라이트가 차지하면서 국내 맥주 시장의 왕좌는 오비맥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슬픈 거는 하이트 진로가 오비맥주를 잡겠다고 나서지만 이 격차가 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거기다가 하이트 진로의 야심을 방해하는 또 방해꾼도 좀 많고요. 방해꾼이면 수입 맥주 이건가요? 예, 이게 수입 맥주도 방해꾼인데요. 2023년에 하이트 진로가 야심차게 켈리를 시장에 내놨잖아요. 켈리, 예. 예, 기존에 이제 켈리도 투명한 병에 넣어서 마케팅적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쉽게도 같은 편 테라의 수요만 잠식하는, 자사 제품이 테라 수요만 잠식하는 효과를 많이 발생해서 좀 아쉽게 됐죠. 그리고 수입 맥주의 영향도 또 많이 받았고요. 수입 맥주는 이제 편의점 행사에서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이 수입 맥주의 공세가 더해지면서 오비 맥주와의 격차가 좀 더 멀어지는 추세예요. 19년에 이제 일본 불매 운동도 기억하시죠? 19년도 이후에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춤했던 일본 맥주를 필두로 한 수입 맥주들도 좀 판매량이 좀 최근에 다시 또 올라왔고요. 그러네요. 보통 이제 실제로 집에서 맥주 마실 때 4캔에 10,000원 이런 편의점에서 맥주 사 먹는 게 일상적인데 식당에서는 확실히 먹을 때는 병맥주 카스랑 테라 이거 중에 다 고르는 것 같고요. 소맥 기준 저희가 소맥 좋아하니까요. 그 오비맥주랑 하이트 진로는 회사 형태부터가 조금 차이가 나요. 오비맥주는 한국 법인이긴 한데 본사를 벨기에에 두고 있는 세계 최대 맥주 제조 및 판매 브랜드인 AB 인베브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AB 인베브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오비맥주가 자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고 주식 시장에도 별다른 공시 의무도 없고 단순히 전자공시 사이트에 재무제표만 공시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오비맥주는 하이트 진로와는 다르게 맥주 전문 회사예요. 카스, 버드와이저, 호가든 수입 맥주도 있고요. 맥주 발포주 중심의 라인업만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별도 재무제표, 별도를 본 이유는 이제 유통 담당 자회사 등의 손익 효과는 좀 제외하기 위해서고요. 별도 기준으로 자산총계 2.7조, 매출액은 1.7조, 영업이익 3,600억, 당기순이익은 2,400억 규모예요. 과거 5개년간의 매출액 변동 추이는 증가와 감소세를 좀 반복하고 있긴 한데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맥주와 소주, 기타 주류를 전부 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테라, 켈리, 하이트, 차미슬, 진로이즈백 이름만 들어보면 다 아는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기타 주류 모두 판매하는데 25년 상반기 말 기준 하이트 진로의 연결 재무제표상에서는 자산총계가 3.3조, 24년 말 기준으로는 매출액 2.5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1천억 원, 이 정도 수준을 해당합니다. 과거 5개년 매출액은 소폭 성장하는 추세이나 오비에 비해 그리 폭이 크진 않아요. 이제 매출액 자체만 놓고 보면 오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주의 강자잖아요. 차미슬, 진로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니까 네네. 소주의 강자답게 소주 매출이 좀 빵빵해요. 근데 회사 자체의 볼륨이 클수록 여러모로 유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작 맥주 시장은 오비가 꽉 쥐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내 맥주 시장의 투탑인 오비맥주와 하이트 진로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서 최근 두 회사에 벌어진 격차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의 최근 3년치 성적을 점유율 위주로 좀 비교해 볼게요. 우선 23년도 시장을 요약하면 카스, 독주, 테라, 주춤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23년도의 맥주 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 진로 양대 회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오비맥주의 절대 강자인 카스가 시장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1위를 지키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이면 켈리가 출시된 해인데도요? 켈리가 3월에 출시가 됐는데 1년 동안 3억 6천만
3천만 병이 팔렸다고 해요. 네, 병 기준으로 인기가 많았죠. 점유율 지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카스가 여전히 이제 부동의 1위 국민 맥주로 시장 점유율 38.6%, 매출액 1조 5천억, 1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어요. 신제품 켈리 출시 영향으로 테라의 성장세가 오히려 꺾였어요. 하이트진로 자사 제품이죠. 점유율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켈리가 잘 팔린 거는 맞는데 테라 먹는 사람들이 켈리를 먹는 거네요. 카스 먹는 사람들 그대로 카스 먹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는 안 가기는 해요. 켈리랑 테라랑 같은 회사네, 이거 뭐 테라 대신 켈리 먹어야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좀 신기하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잠식 효과를 내고 만 결과인데요. 그러네요. 뭐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게 하이트진로의 발포주인 필라이트가 좀 히트를 쳤거든요. 오, 그럼. 그래서 이제 3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는 있어요. 신규 출시된 켈리는 초반에 화제성에 비해서는 연간 점유율을 약 4, 5% 정도밖에 못 가져가면서 다소 좀 아쉬운 성적표가 나왔죠. 숫자상으로는 다소 아쉬운데요? 네, 아쉽습니다. 제조사별로 보면 오비가 전체 시장의 한 46% 이상을 좀 차지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뭐 카스, 한매, 카스라이트, 버드와이저 등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오비 단단합니다. 맥주. 네, 맞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뒤를 이어서 28.5% 차지했는데 테라, 켈리, 하이트, 필라이트 등의 포트폴리오로 점유율을 나타냈는데 오비랑은 격차가 좀 나죠. 롯데칠성 음료 쪽은 좀 어떤가요? 왜 클라우드도 사람들이 꽤 먹잖아요. 롯데칠성 음료는 3위 제조사긴 한데 점유율은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약 5% 정도고요. 일본의 아사히 맥주를 국내 들여온 게 롯데칠성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사히를 이제 롯데칠성이. 예, 아사히가 브랜드 점유율로 한 4.9% 돼요, 국내에서. 2023년도에 아사히 그거 나왔어요. 풀 오픈캔이라고 대박을 쳤죠. 그렇죠. 그거 많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본 가서 같이 좀 선물로 사와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거의 뭐 편의점에서 동나고 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아마 일본 맥주 한창 이제 불매운동을 전환시킨 계기가 또 되지 않았나 싶어요. 확실히 그때 그 인기로 좀 기억이 나고 실제로 뭐 맛도 꽤 좋았던 걸로 저도 자주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맛이 있어요. 놀러 가서 먹기도 좋잖아요. 새롭기도 하고. 돌아가서 24년에 이제 카스 독주 체제가 좀 더 굳건해졌거든요. 전체 맥주 소비량이 좀 줄어드는 국면을 보이긴 했는데 카스는 시장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달성을 해서 2, 3위와의 격차를 또 확 벌려버렸습니다. 카스 점유율이 23년에 39%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그냥 45%를 훌쩍 뛰어넘었네요. 24년도에 가장 큰 변화는 경쟁 구도가 좀 양극화된 양상을 좀 보여요. 1위와 2위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1위는 이제 카스, 2위 테라. 네. 카스 테라 간에 30% 이상의 점유율 차이가 그 확 정도는 나타나게 아니고. 되고요. 3위 이하 업체들은 틈새 시장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수입 맥주로 좀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니치. 그런 분위기로 좀 전환되었거든요. 카스의 선전에 대응해서 테라는 24년 여름에 브랜드 리뉴얼 패키지, 뭐 디자인도 변경하고 모델도 변경하고 뭐 분위기 반전을 좀 노려봤는데 저칼로리 맥주인 테라 라이트까지 출시하면서 라인업도 좀 확장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스의 벽을 결국 넘지는 못했네요. 뭐 넘기는커녕 오히려 벌어진 것 같은데 오비 맥주의 일강체제만 증명한 꼴이 되어버리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죠. 2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오비는 55% 정도의 제조사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 연간으로는 아마 절반 이상을 또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도에는 1위, 24년도에는 더욱더 압도적인 1위가 된 거죠. 이제 아마도 카스 브랜드의 선전에 더해서 오비가 유통하는 버드와이저나 호가든 같은 맥주들도 판매가 올라간 것에 기인한 결과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리라 뭐 그냥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뭐 식당 가면 뭐 그냥 시원한 거 주세요 아니면 많이 남은 거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문만 했지 이렇게 뭐 경쟁이 치열할 줄은.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흔히 식당에서는 이제 병맥주를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처음에는 좀 소맥을 좀 몇 잔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약간 국물이 좀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겠죠. 이때쯤에 경쟁이 치열해서 느껴지는 게 막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겨요. 카스처럼. 테슬라. 뭐 테슬라, 네. 또 테지나. 태진아. 이런 식의 신조어들이 생기죠. 하이트진로는 2024년에 25%에 30%의 초반 점유율로 2위를 유지를 했는데 오비와의 격차는 좀 더 벌어졌어요. 24년도에 켈리 효과를 여전히 크게 보지는 또 못한 것 같아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는 여전히 또 한 자릿수 수입 일본 맥주의 인기에 힘입어서 뭐 이제 편의점 채널에서는 약간 판매량 상승했는데 전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도가 올해 2025년 더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25년 상반기에도 현재까지의 흐름은 카스 독주 그리고 이제 수입 맥주의 좀 상대적인 강세 2위권은 정체 좀 이렇게 요약이 돼요. 자료에 따르면 25년도 1, 2분기 국내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카스 프레시 점유율이 무려
18.49%에 달해서 1위에 차지했다고 하고요. 저칼로리 버전인 카스 라이트가 한 4.9%, 한 3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국산 맥주 브랜드 중에 탑3에 해당하는 1위와 3위가 전부 다 오비 맥주, 카스라는 거죠. 카스의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막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2위는 뭐 테라가 계속 지키고 있는데 점유율은 10% 남짓이니까 카스의 독주라고 봐야겠죠. 켈리도 25년 상반기 중에 5% 안팎 수준의 점유율이라서 여전히 4, 5위권 그냥 이 정도입니다. 수입 맥주를 대표하는 아사히도 4, 5% 정도 뭐 해외 브랜드 유지하고 있고 클라우드나 기타 맥주들도 비슷한 수준의 이런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 기준 오비 맥주는 전체 맥주사의 60%의 판매 점유율, 전년 동기 대비 한 4% 급등했고요. 계속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들과는 좀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고 사실상 맥주 하면 이제 오비 맥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트진로는 같은 기간에 25%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소폭 감소한 것 같고 롯데칠성 5% 미만으로 더 미미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최근 3년간에 두 회사의 격차가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벌어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고요. 첫 번째로 카스의 선전은 이제 브랜드 리뉴얼 전략에 좀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리뉴얼? 예, 카스가 10년 넘게 1위를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13년째 1위인데 제품 리뉴얼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그 기반에 두고 있어요. 카스 패키지는 디자인을 되게 세련되게 좀 변경을 했어요. 브랜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투명병을 좀 도입하고 있고 맞아요. 소비자의 선호도를 이게 더 높이기 위함인데 프레시함과 신선함 이런 카스함은 좀 청량하다 그런 이미지를 좀 주려고 확실히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또 작년에 파리올림픽 공식 후원 맥주로 선정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올림픽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좀 잘 저은 셈이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벤트 마케팅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브랜드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전략이 약간 자기 잠식의 결과를 갖고 온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라를 2019년에 출시를 했고 15% 점유율까지 예전에 올라갔었다고 해요. 오비한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성장 한계가 부딪히고 이제 그 뒤에 23년도에 신규 제품이 켈리를 무려 이제 한 14년 만에 야심차게 출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야심찼으나 자기 잠식하는 결과를 좀 갖고 오게 된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켈리 출시 후에 테라의 판매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는 자기 잠식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어려운 말,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 결국에는 하이트진로 내부적인 점유율이 20%였다면 테라로 20% 하고 있었는데 켈리를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여전히 20% 테라의 수요만 깎아먹은 그런 꼴이 카스 거를 뺏어왔어야 되는 카스 거를 뺏어왔어야 되는 건. 이 때문에 기대만큼 시장 점유율 상승 효과를 못 봤어요. 실제로 이제 켈리 출시 전인 23년 1분기에 하이트진로 맥주 점유율이 한 27%대였는데 켈리 판매가 본격 시작되고 나서도 증가폭이 한 1%, 2% 정도라고 하니까 테라 월 매출이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 켈리가 그 매출 감소분을 좀 대체를 했다고는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자기 잠식 효과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이 전체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기존의 파이를 나눠 먹은 셈이죠. 이로 인해 이제 하이트진로는 23년 제조사 점유율 30%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라이트나 무알콜 맥주가 좀 뜨고 있잖아요. 필라이트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아무래도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저도수, 저칼로리 맥주로의 트렌드 전환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카스 라이트나 뭐 테라 라이트 같은 라이트 맥주들 이렇게 저칼로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라이트 맥주 판매량이 꽤 괜찮거든요. 카스 라이트가 2024년 상반기 점유율이 한 3, 4% 정도에서 전체 맥주 중 한 6위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25년도에는 5%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메이저 브랜드 반열에 좀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무알콜 맥주 시장도 21년 이후에는 해마다 이제 30에서 5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맥주사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이트진로의 무알콜 맥주인 하이트 제로는 2022년까지 판매량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고 오비의 카스도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맥주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부각되기도 하고요. 판매
판매량은 그렇다 치고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재무제표는 어떤가요? 이것도 뭐 두 회사가 상황이 서로 비슷할까요? 의외로 이제 두 회사의 재무 실적을 좀 보면 차이가 좀 보이거든요. 먼저 2024년 말 기준의 오비 맥주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 자산 총계 2.7조, 매출액 1.7조, 영업이익 3,600억, 당기순이익 2,4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과거 5개년간 매출 변동 추이는 이제 증가 감소가 반복하고 주목할 점이 원가율이 40%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2021년, 22년, 23년에도 42%, 41%, 45% 이렇게 돼서 그 23년도에는 45%까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원가율 자체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20%대 정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아, 이게 20%대 영업이익률이면은 뭐 생각보다 훌륭한 편인 것 같은데요? 훌륭하죠. 반면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맥주와 소주를 같이 제조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2025년 상반기 기준 하이트진로 연결 재무제표상 자산총계 3.3조, 24년 말 기준 매출액은 2.5조, 영업이익 2천억, 당기순이익은 1,000억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오비에 비해서는 그 폭이 좀 크진 않고요. 맞아요. 매출액 자체만 비교한다면 오비에 비한 2배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소주 브랜드도 많이 갖고 있고 소주의 강자이기도 하고. 소주의 강자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가율이 오비에 비해서 약 15% 정도 높아요. 오비는 아까 한 40% 정도 수준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원가율 자체가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중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원가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오비 맥주의 한 절반 이하로 낮은 수준이에요. 한 10%대, 10%대도 채 안 되죠, 지금. 그런 수준인데 맥주 사업 부분만 임의로 떼어내서 좀 그 차이를 보더라도 하이트진로의 맥주 사업 부문은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8,300억, 영업이익은 340억 수준으로 공시되어 있어요. 영업이익은 3.9%거든요. 좀 박하네요, 많이. 예, 제조업 치고는 상당히 좀 박하죠. 오비 맥주가 20%대 영업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오비맥주 쪽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좀 가능한 건가요? 극단적 차이를 만들고 있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원가 구조와 고정비 문제가 사실 제일 크겠죠. 오비 맥주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브랜드 AB 인베브 그룹에서 구매 유통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좀 받을 거기 때문에 원재료 구매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베네핏이 있을 수가 있겠죠, 충분히. 반면에 하이트진로는 원재료 자체 조달하고 뭐 생산 설비, 유통망 유지해서 고정비 부담이 좀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마케팅 파워나 브랜드 파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오비 맥주의 카스가 이제 10년 넘게 국민 맥주의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고 판촉비 대비 매출 증가 한계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져요. 반면에 하이트는 광고비를 크게 집행하더라도 매출 상승으로 연동되는 배율이 좀 낮아 보이고요. 켈리 역시 런칭 때 뭐 수백억의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1~2% 수준이라고 하니까 미진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광고 판촉 비용당 매출액을 한번 나눠봤거든요. 오비 맥주는 광고 선전비 지출액 대비 11에서 15배수 차이 매출 전환율을 좀 보여요.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트진로는 소주 사업부랑 합쳐져 있기 때문에 뭐 공시된 바는 아니지만 추정컨대 맥주 부문이 통상 전체 광고비의 한 60~7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좀 높은 것 예,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좀 지출 단위당 계산을 해보면 6에서 7배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제 아무래도 충성 고객층을 확보를 해두고 있다 보니까 주문할 때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유통 전략의 차이예요. 오비 맥주의 경우에는 대형 마트, 편의점 등 가정용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24년 상반기 카스가 가정용 주류 있잖아요. 네. 판매된 점유율이 44%. 하이트진로는 아무래도 소주의 강자다 보니 업소 채널 의존도가 좀 높은 것 같고 맥주도 이제 호프집이나 식당 뭐 이런 데 위주로 납품 비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용의 포션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업소용은 가격 협상력이 좀 낮아서 수익성이 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뭐 같은 개수를 팔더라도 수익성이 더 큰 상품은 오비 쪽이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오랫동안 영업이익률 차이가 나는 이유들을 좀 찾아보니까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판도를 바꾸기는 좀 어려운 요소 같이 보이기는 하고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하이트진로가 어떤 행보를 펼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국내 맥주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오비 맥주, 그리고 그 뒤를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하이트 진로가 많이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향후 두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카스가 여전히 시장의 절반의 점유율을 꽉 쥐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안에서 맥주의 제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라와 켈리가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좀 지금 형태로는 좀 힘들어 보여요. 수입 맥주대로 또 일본 맥주를 필두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또 누리고 있고, 소비자들은 또 라이트 맥주나 무알콜 맥주 같은 좀 새로운 니즈를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향후 맥주 시장이 뭐 세금 문제나 미래 생산, 원자재 수급, 또 기후, 전쟁들이 또 막 있잖아요.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흐름 속에서 잠재 변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양조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계속 또 공략, AB 인베브처럼 또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정체기에 놓인 뭐 맥주 시장의 승자는 변화하는 소비자 입맛에 맞춰서 좀 맛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차별화된 좀 브랜딩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민 맥주 카스가 끊임없이 이제 젊은 세대한테 또 어필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을 하듯이 테라나 켈리도 뭐 하이트 진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겠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제품 혁신이랑 마케팅 전략이 어쨌든 마케팅 비용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류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철옹성 같은 오비 맥주도 언젠가는 그 아성을 깨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